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네. 자꾸 깜빡해서 중요한 약속을 놓치는 건 아닐까?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60세가 넘으면 인생이 갑자기 달라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게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질 거라고요.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쌓아온 습관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됐고 조금 참고 살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고 무엇보다 나중에라는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참아온 것, 미뤄온 것, 버리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삶의 무게가 됩니다.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관계는 본질만 남고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이제 다 늙었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60대, 70대, 80대를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로 만들어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오늘은 치매 걱정을 줄이고 관절 통증 없이 산책을 즐기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60세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행복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돈이 많아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오늘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것들이 쌓일 때 노년은 견고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잃은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60세가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의 체력, 일터에서의 지위, 함께했던 친구들 중 몇몇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집을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예전만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에 집중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땐 이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오랜 세월 함께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축복입니다. 첫 번째 습관의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오늘 내게 남아있는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관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친척,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추는 지인,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은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친척인데 나만 멀리하면 좋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라는 생각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의무나 체면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에 집중하세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는 10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의 실천 방법은
이번 주에 한번 내 주변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무거워지는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작은 루틴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조의 상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있고 점심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었습니다. 삶의 틀이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사라지면 하루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무엇하지 시간이 안 가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루틴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하기, 아침 식사 후 30분 산책하기, 오후 3시에 차 한 잔 마시며 책 읽기, 저녁 식사 후 설거지하고 정리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일기 3줄 쓰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우리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루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줍니다. 세 번째 습관의 실천 방법은 너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딱 한 가지씩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21일만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루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슬프면 울고 억울하면 따지면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갑니다. 그렇게 감정을 속으로 삼키다 보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 응어리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심하면 신체 질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감정도 왔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일기에 쓰거나 신뢰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깊은 숨을 쉬세요. 들숨에는 긍정적인 기운을, 날숨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낸다고 상상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습관의 실천 방법은 매일 저녁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쁨, 슬픔, 화남, 섭섭함,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노트에 간단히 적거나 마음속으로 이제 보내줄게라고 말해보세요. 감정을 쌓아두지 마세요. 그날 정리하는 습관이 마음 건강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몸을 관리 대상이 아닌 평생 동반자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곳저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늙었구나.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러면서 몸을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이 쓸모없는 몸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지난 60년,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일을 하고 힘든 시절을 견디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소화시키고 아프면 스스로 치유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런 몸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밤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무리하게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몸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몸에게 감사하고 몸을 존중할 때입니다. 몸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평생 동반자로 대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야, 왜 아파? 라고 짜증내지 말고 고생했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말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를 쓸 수 있다면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속으로 인사하세요. 실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면서 각 부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발에게, 다리에게, 허리에게, 손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피곤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몸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6번째 습관은 외로움을 부끄러움이 아닌 삶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들은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워해서야 되나?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괜히 약해 보일까봐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숨기고 혼자 견딥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은 점점 깊어지고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해라는 신호가 오듯이 외로움은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해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세요. 자식들에게 전화하세요.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거기에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노래 교실, 서예 교실, 등산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교회, 성당, 절, 어디든 정기적으로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6번째 습관의 실천 방법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해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동네 산책하며 이웃에게 인사하거나 동호회 정보를 찾아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은 지금도 충분하다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힘입니다. 마지막 습관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훌륭한 자식, 끝없이 더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더 잘 됐어야 하는데, 돈을 더 모았어야 하는데, 건강을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끝없는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히, 더 잘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아.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자식을 키우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인생입니다. 자식은 성장하여 자기의 독립된 인생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이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번째 습관의 실천 방법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처음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충분하다는 허락을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행복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보는 시선. 2.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3. 하루를 붙잡아주는 작은 루틴. 4.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흐르게 하는 지혜. 5. 몸을 동반자로 대하는 태도. 6. 외로움을 신호로 받아들이는 성숙함. 7. 지금도 충분하다는 기준.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무리하면 부담스러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3단계 실천법을 말씀드립니다. 1단계 첫째 주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한 가지 떠올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2단계 둘째 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추가하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잠들기 전 스마트폰 30분 일찍 끄기, 숨이 살짝 차는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3단계 셋째 주 이후 관계 정리, 감정 흘려보내기, 루틴 만들기를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나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여기서 간단한 자가 점검법을 알려드립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30초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지 세어보세요. 60대 남성은 15회 이상, 여성은 12회 이상이면 양호합니다. 부족하다면 근력 운동에 집중하세요. 어제 먹은 식사 메뉴 3가지를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막힘없이 말할 수 있나요? 어렵다면 뇌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력은 80대에도 향상됩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셋째, 건강 보조식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일 뿐입니다. 근본은 생활 습관입니다. 습관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제가 드린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 나이의 행복입니다. 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평온. 크게 웃는 날이 아니라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날. 그게 60세 이후의 행복입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정리된 인생입니다. 버릴 것은 내려놓고 지킬 것은 단단히 쥐고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살.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후회와 한숨으로 채울 것인가, 감사와 평화로 채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을 결정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 수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한번, 물 한 잔 마시기,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기.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노년이 편안하기를, 당신의 하루가 단단하기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품격 있는 노후, 후회 없는 인생.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